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의쪽 인사드리면서 자, 이번 시간 2013년 기출문제 1회 액세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는 여러분의 쉽 팔로우 미, 엄지척 쉽 팔로우 미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서 자, 교환 준비되어 있으니까 강의 들으시면서 교환을 참조하시고 또 주의사항, 참고정리 이런 것들 꼭 함께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는 한글 문제, 아래는 자, 액세스 문제를 띄워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아울러 외부 데이터 문제들이 있는 경우, 자, 이런 외부 데이터 문제들, 이런 것들은 엑셀에서 외부 데이터 문제는 OA 폴더이지만, 자, 이런 것들은 OA 폴더에 있겠죠. 미리 여러분들이 복사를 해야 됩니다. 자, 액세스에서 그 외부 데이터 문제들은 DB 폴더에, 자, C 밑에 DB 폴더에다가 미리 이렇게 복사를 해두고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시험장에서는 미리 준비가 되어 있지만, 자, 연습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당 폴더에 복사해두고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제품 테이블을 열겠습니다. 제품 테이블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가고 상품 코드 필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B01C 형식으로 입력되도록 다음과 같이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영어 대문자 한 글자, 첫 번째 영어 대문자 한 글자죠. 숫자 2개, 그 다음에 영어 대문자 하나, 이렇게 형태로 입력을 받되 반드시 입력되도록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그냥 앞에 이런 지시사항이 없이 반드시 입력되도록 하시오. 그러면 우리는 자, 필수 항목에다가 얘를 설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유효성이 아니라 입력 마스크 기호가 있죠. 입력 마스크에서 반드시라는 말은 필수냐, 선택이냐 이 말입니다. 자, 어디 LAN 뭐가 있었죠? LAN 영구 샵이 있었다. 자, 기억하시죠? 얘는 소문자 A, 얘는 물음표, 얘는 자, C가 있었습니다. 자, 이 가로 안에 있는 것들은 선택사항이었어. 선택사항. 위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필수 항목이죠. 자, 숫자 중에서는 얘만 필수 항목입니다. 자, 얘네들은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숫자는 반드시 써야 되는 0을 써야 되고 영문의 경우에 반드시 써야 되는 L을 쓰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입력 마스크에 가보겠습니다. 먼저 대문자 크다. 소문자라고 했다면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겠죠. 대문자 L, 그 다음에 00 다시 L. 자, 앞에는 문자, 뒤에는 숫자 2개, 그 다음에 문자 하나를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품명에 다음과 같은 조회 속성을 이용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회 속성에는 문제에서 콤보 상자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콤보 상자. 자, 그러면 콤보 상자로 텍스트 상자를 콤보 상자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콤보 상자의 행원본 유형이 테이블 쿼리와 보통 값목록 두 가지로 출제가 된다고 그랬죠. 이전까지의 기출 문제들은 대부분 테이블 쿼리였습니다. 테이블 쿼리는 문제에서 테이블이 주어집니다. 자, 행원본을 녹차, 국화차, 로즈마리 이런 것과 같은 테이블이 없네요. 왜 테이블이 없어요? 자, 테이블이 주어지면 테이블 쿼리를 이용하고 아래쪽에 점점점 들어가서 해당 테이블을 찾아오면 되는데 지금은 문제에 테이블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테이블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값목록으로 이용을 해주시고 직접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교환을 보고 갈게요. 자, 먼저 여기 보시면 값목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값목록. 보통 우리가 테이블 쿼리였는데 문제에서 테이블이 주어지는 경우, 쿼리가 주어지는 경우 테이블 쿼리였지만 현재 문제에서는 테이블 쿼리가 주어지지 않고 직접 값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값목록을 이용하고 행원본에 테이블을 찾는 게 아니라 세미콜론을 중심으로 이런 내용들을 쭉 써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테이블이 지시되면 테이블 쿼리를 이용하지만 테이블 지시가 없으면 값목록으로 행원본 유형을 설정을 하고 직접 값을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점.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행원본에다가 직접 넣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녹차부터 하겠습니다. 녹차, 세미콜론, 국화차, 세미콜론, 로즈마리, 세미콜론, 보이차, 세미콜론, 홍차, 세미콜론, 우롱차, 세미콜론, 자스민, 세미콜론, 결명자, 결명차가 아니라 결명자죠. 오타 없이 해야 됩니다. 자, 결명자입니다. 결명자. 자, 세미콜론. 그 다음에 율무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혹시 오타 있는지 녹차, 국화차, 로즈마리, 보이차, 홍차, 우롱차, 자스민, 결명자, 율무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록 위의 값, 이 목록 위에 다른 것은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목록 값만 허용이 아니오로 되어 있다는 거죠. 목록 위에 다른 것도 입력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목록 값만 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예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상품명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상품명에 쭉 나와 있죠. 이거 외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자, 녹차 5. 그러면 그런 게 없어요. 녹차 5라는 건. 그래서 목록에 없습니다. 라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록값만 받아들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단가 필드에는 새로운 값이 추가될 경우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단가 맨 밑에 기본적으로 추가되는 값은 0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필수 항목을 자, 기본값을 주셔야 되겠죠. 단가 여기 있습니다. 단가의 일반에 자 기본값 0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맨 밑에 단가의 맨 기본값은 0이 들어가 있습니다. 날짜 같은 경우 우리 데이트 뭐 이런 거 시간과 날짜를 같이 쓰는 건 now 이런 거 했던 거 기억하시죠? 앞에서 자 기본값을 작성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매 관리 테이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판매 관리 테이블 제품 테이블은 종료를 하고 자 판매 관리 테이블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갑니다. 자, 새로운 코드가 추가되는 경우 판매 일자 필드에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포함하지 않는 시간이 안 들어간 뭐만 날짜만이라는 겁니다. 역시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기본값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다가 판매 일자입니다. 판매 일자의 기본값에다가 자, 시간은 포함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데이트를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현재 판매 일자의 데이터 형식이 날짜 시간입니다. 혹시 여기가 데이트가 날짜가 아니라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경우 맨 앞에 는을 꼭 써줘야 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설 시험에 그런 문제가 딱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트를 써서 확인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맨 아래쪽에 보면 현재 날짜가 나옵니다. 그런데 안 나온다. 왜 안 나오지? 그러면 여기를 확인해 주십시오. 텍스트로 되어 있다면 앞에 는을 붙여서 작업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수량 필드로 넘어갑니다. 수량 필드에는 0보다 큰 값만 유효성은 어떤 조건을 걸어주는 겁니다. 그 어떤 범위 값을 줘서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입력되지 않도록 오류 메시지를 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0보다 큰 값을 입력해라. 자, 0보다 작은 마이너스 500 이런 것들을 입력하면 오류 메시지가 나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오류 메시지까지 실시했다면 여기다가 오류 메시지를 써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판매 관리 테이블 제품. 자, 판매 관리. 자, 이건 뭐 하는 거죠? 관계 설정하는 문제입니다. 저장을 하시고 예. 자,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로 넘어갑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테이블 표시로 들어가서 먼저 판매 관리, 그 다음에 제품, 그 다음에 또 있나요? 여기 거래처도 있네요. 자, 거래처 이렇게 3개의 테이블을 열었습니다. 먼저 판매 관리 테이블의 상품 코드는 자, 제품 테이블의 상품 코드 여기 있습니다. 기본값을 위주로 먼저 상관없겠지만 기본값을 위주로 끌어오시고 자,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또 변경되도록 업데이트까지 있습니다. 자, 삭제에 대한 말은 전혀 아예 지시조차 없네요. 그럼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판매 관리 테이블의 회원. 자, 판매 관리 테이블의 판매 관리의 회원 코드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처의 회원 여기 있네요. 자, 여기서 기본값에서 기본키에서 이렇게 끌어서 옮기겠습니다. 자, 이대로 둬도 되지만 자, 이렇게 좀 보기 좋게 이렇게 이동을 시켜 놓겠습니다.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만 해주시고 닫기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문제네요. 자, 제품 구매 결정 방법.xls. 아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제품 구매 결정 방법을 C 밑에 DB 폴더에다가 미리 만들어서 복사를 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장에서는 복사해 둘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해당 폴더에 C 밑에 DB 폴더에 있으니까. 자, 그럼 먼저 외부 데이터로 하겠습니다. 자, 외부 데이터에서 가져올 파일이 현재 XLS, 엑셀 파일입니다. XS 파일이냐, 텍스트 파일이냐, 뭐 기타 파일이냐에 따라서 해당 파일을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현재는 XLS니까 엑셀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가져오는 방법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새 테이블로, 지금 현재 테이블이 3개 있죠. 근데 여기에 신규 테이블을 하나 더
신규 테이블 형태로 가져오느냐, 아니면 복사본을 추가하느냐, 이 테이블 셋 중에 하나의 뒤에다가 추가를 할 거냐, 아니면 연결을 할 거냐, 이 세 가지 형태입니다. 자, 우리는 결제 방법 테이블을 작성하시오. 여기에 결제 방법 테이블이라는 건 없죠. 즉, 여기에다가 결제 방법 테이블 하나 신규로 가져와서 추가가 아니라 새롭게 가져와라 라는 겁니다. 자, 기존 테이블에 추가할 거냐, 연결할 거냐에 따라서 각각 지시사항을 보고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현재는 새롭게 가져온, 새 테이블로 가져오는 거니까 이걸 선택을 하고 찾아보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경로는 C 밑에 있다라고 그랬죠. C 밑에 DB 폴더. 자, 가져올 파일은 제품 구매 결정 방법입니다. 제품 구매 결정 방법. 자, 열기. 자, 첫 번째 걸로 선택되어 있고, 자, 확인. 자, 그리고 결제 방법 필드를, 자, 결제 방법을 가져오는 건데, 여기에는 없죠. 여기에는 하나만 있습니다. 이렇게. 자, 결제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첫 행에 열머리 글 있음. 첫 번째 행은 필드의 이름이 체크되어 하라는 거죠. 체크를 풀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행은 필드의 이름이다. 자, 다음. 여기에는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눌러서 결제 방법 필드를 기본키를 추가하고, 기본키를 선택하고, 뭘로? 자, 기존에 있는 필드 중에서 결제 방법 필드를 기본키로 선택한다. 기본키를 없애는 방법도 있고, 자, 그냥 1년 번호 형태로 기본키를 추가하는 형태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 1번. 지금 현재 두 번째로 잡아서 결제 방법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결제 방법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나오죠. 만약에 이름이 틀리다면 여기다가 새롭게 이름을 작성해서 여기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마침 눌러주시면, 자, 여기에는 저장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체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닫기를 눌러서 결제 방법 테이블이 새롭게 가져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폼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자, 폼을 한번 열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판매 관리 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갑니다. 자, 디자인 보기를 들어가서 기본 보기 속성을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네요.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지만 폼에는, 자, 문제에서 주어진 폼에는 여러 개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기본 보기 속성을 뭘로 해라? 연속 폼으로 해라. 연속 폼. 하나만 있다. 그럼 뭐예요? 단일 폼이다 라는 거죠. 단일 폼. 자, 그런데 우리는 연속 폼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판매 일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하고, 뭐 여기도 이렇게 하고, 자, 또 뭐 순서도 이렇게 탭 순서도 바꾸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폼의 탐색 단추. 여기 밑에가 탐색 몇 번째 뭐 이런 거 있었죠. 탐색 단추가 현재 없습니다. 탐색 단추를 표시하지 않도록. 또 레코드 선택기 여기가 있었죠. 이런 거. 여기에 레코드 선택기가 있었는데 얘도 선택하지 말아라. 그리고 현재 구분선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분선에 대한 지시는 별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분선은 건드리지 않으면 되는데 현재 구분선도 없다라는 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부터 한번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폼 속성, 판매관리 폼의 디자인 상태에서 이 속성 창을 더블 클릭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메뉴로 들어가고 모드에 가서, 자, 기본 보기를 현재 연속 폼의 형태로, 그래야 연속 여러 개의 데이터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계속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판매 일자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는 데이터 메뉴로 갑니다. 정렬 기준 있죠? 로드할 때 정렬이 얘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렬을 해주시면 됩니다. 뭘로? 자, 판매 일자 기준으로 판매 일자. 그 다음에 내림차순은 DSC입니다. DSC. 자, 만약에 오름차순으로 해라 라고 했다면 ASC, 대소문자 상관없습니다. 자, ASC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ASC를 하고 다시 한번 들어와 볼까요? 자, 여기 열고 한번 가볼게요. 열고. 자, 열어놓고 다시 들어왔더니 ASC가 사라졌어요. 왜? ASC는 오름차순입니다. 오름차순. 자, 기본적으로 별도의 말이 없으면 오름차순을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략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데 내림차순을 해놓고 한번 가볼까요? 자, 내림차순을 해놓고 다시 한번 열어보면 내림차순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내림차순은 생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자, 폼 바닥글에 폼 바닥글 여기 있습니다.
자, 폼바닥글 맨 밑에 폼바닥글에 대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txt 합계라고 되어 있죠. txt 합계 컨트롤에 다음과 같은 자, 형태로 나타내시오. 자, 중간에 콜론이 있다라는 거. 콜론이. 자, 그리고 문제에서 컨트롤 온본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식은 별도의 말이 없습니다. 형식이 말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먼저 여기다가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별 모양이 있고, 자, 이런 콜론이 있습니다. 콜론은 우리가 나중에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가기 전에 잠시 교환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자, 현재 문제에서는 컨트롤 온본만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컨트롤 온본만. 자, 그리고 별도의 뭐 포맷 같은 거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엔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앞에 부분은 이렇게, 그리고 뒷부분은 썸이 들어가고 다시 엔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콜론은 나중에 작업해라 라고 했던 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자, 포맷이 들어가는 경우, 포맷. 자, 그런데 여기는 왜 포맷을 안 쓰죠? 포맷 지시가 없으니까 안 써도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1, 2, 3, 4라고 되어 있어요. 1, 2, 3, 4. 자, 지금은 1, 2, 3, 4에 쉼표가 없습니다. 그냥 1, 2, 3, 4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 2, 3, 4 천단위 구분기호가 있다면 별도의 포맷 지시가 없어도 반드시 포맷을 써야 됩니다. 이 포맷은 서식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서식. 그런데 여기는 별도의 서식이 없으니까 단순히 엔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사용한 것 뿐입니다. 자, 엔드 연산자 지시가 없는데요. 물론 그렇다면 포맷을 이용해도 상관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일반 단순 서식이 경우에는 포맷보다는 이렇게 엔드 연산자를 지시해주고, 자, 이런 천단이라든가 뭐 소수점이라든가 어떤 셀 서식과 같은 역할들이 있는 경우에는 포맷을 사용해서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도 포맷이 지시된 경우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포맷을 지시했다 라고 한다면 이런 형태의 자, 컨트롤 온본 엔드 연산자가 아니라 포맷을 이용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단 포맷을 이용할 때는 세미콜론, 중간에 콜론은 나중에 작업을 해라. 자, 그리고 밑에는 이제 형식을 이용하는 컨트롤 온본과 형식을 함께 지시한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컨트롤 온본에는 함수만 사용을 해서 사용하고 형식에서는 이렇게 작성합니다. 역시 콜론은 나중에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형식에서 다운표 있죠. 이 형식에서 이 다운표는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자, 그리고 나중에 자동으로 엔터 치고 나면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 중간에 콜론을 넣어주라는 겁니다. 이 콜론을. 자, 그런데 포맷을 할 때는 이 서식에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기본 서식입니다. 기본 서식. 자, 그리고 문자, 이 안에 문자 안에는 다운표가 2개씩 들어갑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운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간에 콜론을 나중에 역시 해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포맷은 이거 서식을 직접 입력을 하고 형식에서는 이 기호를 안 해도 자동으로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띄어쓰기 앞뒤 이런데 띄어쓰기 앞뒤로 주의를 하시고, 여기도 이렇게 주의하시고, 이런 띄어쓰기 꼭 주의를 하라는 겁니다. 콜론은 나중에 입력을 해라 라는 겁니다. 자, 지금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먼저 지금은 포맷보다는 엔드 연산자, 문자를 결합해 엔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미음 한자가 들어가겠죠. 자, 미음 한자를 이용해서 별을 넣습니다. 자, 그리고 띄어쓴 다음에 총수량의 합계 콜론, 그리고 여기까지 다운표가 들어와야 되겠죠. 여기까지 하나의 문자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썸 함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썸, 뭐에 대한 합계입니까? 자, 수량에 대한 합계가 되겠죠. 수량, 가로 닫고, 자, 여기도 엔드 연산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도 엔드 연산자가 들어가고, 다시 한번 엔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미음 한자를 이용해서 별을 넣어줍니다. 자, 그렇다면 수량 앞에는 여기에서 공백을 잡아줍니다. 수량 앞에는 여기서 공백을 잡아주지만 수량 뒤에서는 여기서 공백을 잡아줘야 이 공백도 여기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폼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총 수량이 합계 3230개. 숫자는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러한 형태를, 자, 포맷을 지시한 경우, 또는 컨트롤 원본에 1000,234 이렇게 서식이 있는 경우,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문제에서 함수와 함께 형식을 지시했다면 이렇게 또 작업을 해 주셔야 된다는 점. 각각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지시에 따라서 문제 내용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꼭 구분해서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결과만 가지고 따질 수 없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탭 순서를 정렬하시오 라고 됐습니다. 이 부분은 닫고, 자, 여기 디자인의 탭 순서가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가야 되겠죠. 본문에 txt 이름이 맨 앞으로. 자, 그 다음에 txt 판매 일자가 두 번째, txt 수량이 세 번째, 그 다음에 txt 전화번호가 네 번째, 그 다음에 txt 이메일이 다섯 번째고 마지막 할인율 순서로 들어갔습니다. 자, 확인을 넣어주고 마지막에 이제 폼 탐색 단추와 레코드 탐색기가 선택되지 않도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표시되지 않도록이라고 되어 있지만 보통 탐색 단추와 레코드 선택기를 설정하시오. 어떻게? 그림을 보고. 자, 레코드 선택기 현재 없습니다. 폼 탐색 단추 없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우리 폼에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레코드 선택기입니다. 맨 밑에 레코드 탐색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형식에 들어가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정렬은 데이터에 들어갔었죠. 자, 탐색 단추 아니요, 레코드 선택기 아니요, 이렇게 설정을 해서 레코드 선택기 없애고 탐색 단추도 없앱니다. 자, 저장을 하고, 자, 창을 여기서 닫기 하고 저장을 해도 되고, 저장을 하고 닫아도 됩니다. 자, 두 번째, 판매 현황 폼에, 자, 판매 현황 폼을 또 열어보겠습니다. 자, 판매 현황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자, 먼저 txt 상품 코드가 이건가요? 자, txt 상품 코드. 자, txt 상품 코드 이거네요. 자, 여기에 뭔가를 입력을 하라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뭐 레이블 상자 같은 거죠. 여기다가 어떤 내용을 입력을 하라는 거죠. 자, 여기다가 어떤 내용을 txt 상품 코드에다가 뭔가를 입력을 하고 그 입력된 상품 코드에 해당하는 상품명을 제품 테이블에서 찾아서, 자, txt 상품명이면 이건가요? 자, 이거는 이름이고 여기가 txt 상품명이죠. 여기다가 표시를 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dlookup 함수가 문제에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dlookup 함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dlookup 함수 뿐만 아니라 D로 시작되는 모든 함수들입니다. 먼저 필드, 뭐를 표시해라? 자, 문제에서 이거 보면 상품명을 제품 테이블에서 찾아 txt 상품명 컨트롤에, 자, 여기가 상품명 컨트롤이죠. 여기다가 뭘 표시하라고? 상품명을 표시해라 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첫 번째는 필드명입니다. 무엇을 표시할 것인가? 여기서는 상품명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테이블. 문제에서 테이블이 제품 테이블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테이블 지시가 없었다면 여기 폼 속성을 통해서 레코드 원본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조건. 뭐에 대해 해당하는? 자, 상품 코드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서 해라. 어디에 입력된 거? txt. 아까 여기 txt 상품 코드에 입력된 상품 코드를 찾아서. 자, 그래서 필드 테이블. 필드는 뭘 표시할 건가? 테이블은 문제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조건. 조건은 필드명. 필드는 컨트롤 이름의 형태로 나타내시오. 자, 무엇을 찾으라는 겁니까? 상품 코드를 찾으라는 겁니다. 어디에 입력된 txt 상품 코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상품명을 표시하고 제품 테이블에서 상품 코드는 뭐에 해당하는 txt 상품 코드에 입력된 자료를 찾아서 표시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해되셨으리라 믿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dlookup 가로 열고 따옴표, 따옴표, 따옴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넣습니다. 먼저 우리가 표시할 항목은 상품명입니다. 자, 주어진 테이블은 제품 테이블입니다. 자, 그리고 조건은, 자, 상품 코드가 txt
상품 코드에 입력된, 자, 상품 코드가 이거의 이름에 해당하는 입력된, 여기 컨트롤에 입력된 자료를 표시해라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만약에 다른 제품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D44W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이차죠? 보이차. 자, 이렇게 넣어주면, 자, 관계 설정이 뭐가 이상하나요? 자, 이렇게 넣어주면 보이차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폼을 마무리하고, 자, 현재 데이터가 그 데이터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오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ESC를 눌러서 검색만 해보고 ESC를 눌러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항목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직접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탐색을 해보면 그 이름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검색하는 게 아니라 현재 문제는.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고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3번 문제. 먼저 판매관리 폼의 모든, 이게 판매 관리로 가야 되겠네요. 자, 현재는 판매 현황이니까 판매 관리 디자인 보기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의 모든 내용을 이렇게 본문의 모든 컨트롤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형식에 보면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에 가서 현재 레코드의 값 확인 또는 또는 식 사용이 있습니다. 자, 현재는 식이, 자, 수량이 얼마 이상? 자, 조건부 서식에서는 반드시 이런 필드 기호를 넣어주셔야 돼요. 자, 이게 얼마 이상? 100 이상이면, 자, 여기 조건부 서식에는 앞에 는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드 기호를 반드시 사용자가 입력을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굵게 기울임까지 설정을 해봤습니다. 수량이 100 이상인 것들에 대해서 굵게 기울임이 적용되는지, 또 홈에 가서 폼 보기를 통해서, 자, 100개 넘어가죠. 100개 넘어가는 것들에 굵게와 기울임이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고 창을 닫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3번 보고서 문제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지시사항 및 화면을 참조하여 판매 일자별 판매 현황 보고서를 완성하시오. 자, 이런 지시사항과 밑에 화면을 참조하여 결과물을 완성하라는 내용인데,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보고서 제목을 완성하시오. 자, 먼저 보고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넘겨줘야 되겠죠. 자, 디자인 보기로 넘겨주시고 다음과 같은 보고서 제목을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어떤 컨트롤 온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들은 텍스트 상자로, 제목과 같은 것들은 레이블을 이용해 작성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하시고 드래그 하지 마시고 클릭을 하셔서 자, 밑에 내용을 보면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판매 띄고 현황 띄고 보고서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충 보니까 판매 회원명 이쪽부터 이렇게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시사항에 따라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먼저 레이블 제목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에 들어갑니다. 자, 이름에 들어가서 제목을 LBL 제목으로 놨습니다. 자, 그리고 맑은 고딕 글자 크기 25는 홈에 가서 하겠습니다. 맑은 고딕 그대로 두고 10포인트를 25포인트로만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크기가 이렇게 변경이 되죠. 자, 이 크기를 적당하게 늘려서 화면에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너비와 높이 안 늘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문제에서 지시사항이 있으니까 굳이 내가 안 늘려도 문제에서 지시사항에 맞게끔 늘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너비를 7로, 자, 그 다음에 높이는 1.2로, 단위는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알아서 크기가, 내가 아까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 하지 않아도 이런 지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지시사항에 맞춰서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매 일자를 그룹으로, 판매 일자 기준으로 그룹을 설정하고, 현재 그룹 및 정렬 요약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없다면 이걸 클릭해서 나타내주고, 현재 그룹화 기준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룹화 기준이 없다면 그룹 추가를 이용해서 그룹을 설정해주면 되는데, 현재 판매 일자 기준으로 그룹을 설정한 후 현재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름으로 이걸 뭘로 근데 판매 일자로 바꿔주라는 겁니다. 판매 일자로. 자, 그리고 오름차순, 그룹을
설정하면 자동으로 정렬이 따라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별도의 정렬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본값인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판매 일자별로 그룹을 하고 오름차순 정렬은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수량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룹이 없이 정렬만 지시사항을 했으니까 정렬 추가를 이용해서 수량으로 갑니다. 자, 수량을 기준으로, 수량이 안 보이네. 여기 있네요. 수량을 기준으로 문제에서 내림차순 지시를 했습니다. 내림차순.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 txt 순번 컨트롤에는 자, txt 순번이 밑에 여기 있습니다. 자, 현재 언바운드가 되어 있죠. 순번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보시면 자, txt 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룹별로가 아니라 그룹별로 일련 번호가 들어오게끔 해야 되겠죠. 자, 데이터로 들어가서 컨트롤 원본을 1로 설정을 하고, 자, 누적 합계를 어디로? 그룹별로. 자, 전체적으로 그러면 모두로 가야 되겠죠. 현재는 그룹별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txt 판매 금액 또 있네요. 자, 판매 금액 여기 있습니다. 판매 금액 속성에 들어갔더니 txt 판매 금액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량 곱하기 단가. 여기서 곱하기를 이런 키보드에 X자로 하면 안 됩니다. 8번에 있는 별표 있죠. Shift 8번. 이런 걸로 잡아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필드 기호. 여기서는 필드 기호를 안 넣어줘도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우리 조건부 서식에서는 필드 기호를 반드시 넣으라고 되어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수량과 단가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페이지 바닥글이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인 것 같아요. 자, txt 페이지 있습니다. txt 페이지에 페이지 번호가 다음과 같이 설정되도록 하시오. 3중 1페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를 쓰는 명령어가 2개가 있습니다. 먼저 페이지가 있습니다. 페이지. 그 다음에 페이지스, S가 붙는 게 있습니다. 자, 이 페이지스는 전체 페이지를 말합니다. 전체. 얘는 현재 페이지를 말합니다. 자, 그럼 현재 전체 몇 페이지라는 거죠? 3페이지 중. 자, 그럼 먼저 페이지스가 먼저 나와야 되겠네요. 페이지스. 자, 이것도 필드 기호를 내가 직접 넣어줘야 됩니다. 자, 페이지스. 전체 페이지 중. 따옴표 들어가야 되겠죠. 물론 여기 앞에 ND 연산자도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띄고 한 칸 띄고니까 여기다 띄어쓰기 해주면 되겠죠. 3중 띄고니까 한 칸에서 띄워주고. 자, 그 다음에 다시 ND 연산자를 해서 현재 페이지는 이렇게 넣어서 현재 페이지는 S가 안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뒤에 ND 연산자를 이용해서 페이지를 다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페이지스. 자, 페이지스. 그 다음에 ND 연산자 중 띄고. 자, 여기 중 뒤에 띄어쓰기를 말하는 겁니다. 중 뒤에 띄어쓰기. 엔드. 다시 현재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현재 페이지. 자, 페이지. 자, 그리고 뒤에 페이지가 따라와야 되겠죠. 엔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뒤에 페이지가 이렇게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작업한 내용들을 확인하려면 보고서 보기가 아니라 인쇄 미리 보기로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인쇄 미리 보기를 통해서 1번부터 5번까지 내용들을, 자, 1번에 판매 현황 보고서, 자, 그 다음에 판매 일자 나와 있죠. 자, 그다음에 1, 2, 3, 4, 1, 2, 3, 4. 그룹별로 1, 2, 3, 4, 1, 2, 3, 4. 여기도, 자, 1, 2, 3, 4, 1, 2, 3, 4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금액 계산한 것도 12만원, 7만 5천원, 5만원, 4만 5천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특별한 거 없죠? 자, 날짜 순으로 내림차순 정렬되어 있나 봐보세요. 1월 4일, 1월 5일, 그룹별로 오름이죠. 기본적으로 그룹별로 오름이고, 같은 날짜 중에서 수량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입니다. 그래서 내림 120, 50, 50, 30 이렇게 내림차순 정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보고서 문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여기는 저장을 하고 닫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판매 현황 폼에서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txt 조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긴가요? 자,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름이 txt 조회가 맞습니다.
자, TX조의 컨트롤에 찾고자 하는 상품 코드의 일부를, 자, 현재 이 상품 코드의 일부, 여기다가 A만 친다거나, 또는 Z만 친다거나, 또는 1만 친다거나, 자, 제품 코드, 이런 거 뭐, U만 친다거나, V만 친다거나, 이렇게 상품 코드의 일부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서 그에 관련된 내용을 찾기 위해 조회 버튼에다가 프로시저를 작성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TX조에 입력한 일부, 여기에서 입력한 내용의 일부를 뭘로? 상품 코드가, 즉 상품 코드가, 이 상품 코드는 이거와 이거의 일부, 이거의 이름이 TXT조입니다. TXT조의 일부와 같은 거, 필터 기능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품 코드가, 필드명 상품 코드가 TXT조의 일부를 포함하는 경우를 찾으라는 겁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벤트 작성에서 코드 작성기로 넘어갑니다. 탭 하나 넣어주시고, 미점 필터는 따옴표 조건이죠. 자, 미점 필터 on true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다가 이제 우리는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뭐가? 자, 상품 코드가 뭐하고 같은 거? TXT 조회와 같은 게 아니라 우리는 일부를 포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별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는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like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맞춰놓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문자라는 거죠. 자, 뭐 U를 쓰거나 어떤 K를 쓰거나 어떤 문자의 일부를 치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끊어야 되겠죠. 이 TXT조에, 우리가 입력하는 TXT조에만 별도로 독립시키기 위해서, 자, 여기까지 끊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엔드 연산자로 앞뒤로 이제 구분을 시켜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 부분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한 칸 건너뛰고 따옴표를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엔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문장 형태로 하나의 문자열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혹시 우리가 뭐 문자니까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숫자인 경우, like를 쓰는 경우는 일부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 문자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 문자가 들어가면 숫자일지라도 작은 따옴표가 꼭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아까 우리 제품 중에 자, UT를 한번 해볼까요? UT. 자, 여기다가 U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U. 자, 그리고 조회를 했더니 자, U 우롱차가 나오네요. 자, 또 T를 한번 넣어볼까요? T를 눌렀더니 자, G77T 자스민이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부를 입력해서 검색을 하는 필터 명령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여기에는 인쇄하기 버튼이 있네요.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시저, 이벤트 프로시저로 만들으라는 거죠. 자,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역시 자, 뭐에 입력된? TXT 상품명에 입력된 상품명과 아까는 여기에 입력된 상품 코드의 일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상품 코드는 여기에 TXT 조회의 일부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TXT 상품명에 입력된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TXT 상품명이 이건가요? 자, TXT 상품명이 이건지 보겠습니다. 예, TXT 상품명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상품명이 상품명과 동일한 거라고 했습니다. 상품명이 여기에 있는 TXT 상품명과 동일한, 여기는 like를 쓸 필요가 없겠죠. 는입니다. 그래서 상품명이 TXT 상품명과 상품명이 TXT 상품명과 같은 이름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인쇄 미리 보기로 들어가서 이벤트 작성에 코드 작성기로 들어갑니다. 자, 이 경우에는 doCMD로 들어가겠죠. doCMD 점을 치면 밑에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내가 잘못 쳤다 그러면 지우고 점까지 지워야 됩니다. 점을 다시 치면 밑에 나옵니다. 자, 오픈 리포트. 자, 띄고 여기다가 보고서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자, 보고서의 이름은 판매 일자별 판매 현황입니다. 판매 일자별 판매 현황. 자, 그리고 쉼표 어떻게? ACView 프리뷰 미리 보기입니다. 자, 그리고 쉼표 두 개입니다. 자, 필터의 기능은 없으니까 쉼표 두 개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큰 따옴표 안에다가 조건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건은 뭐라고요? 상품명과 자, 상품명은 자, TXT 상품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tx 상품명이 문자입니다. 그래서 작은 따옴표를 앞뒤로 주는 겁니다. 작은 따옴표를 앞뒤로 줘야 되는데 역시 txt 상품명은 독립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 하나 쉼표. 자, 끊고 end 연산자. 마찬가지 뒤에도 큰 따옴표로 묶고 여기서 끊어서 end 연산자로 구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현재 자스민이 있네요. 자, 여기에 일치하는 내용을 인쇄 미리 보기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스민, 현재 보이는 상품명이 자스민이기 때문에 자스민에 대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들을 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스민. 자, 그러면 다른 거 아까 우리가 뭐 있었죠? 제품 중에 자, 이번에는 X를 한번 가져가 볼까요? X. 자, X를 검색을 해볼게요. X를 검색을 했더니 로즈마리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로즈마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는 거죠. 6개가 있네요, 밑에. 자, 그러면 로즈마리만 나와야 되겠죠. 로즈마리만 6개가 쭉 나오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인쇄 미리 보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 닫기하고 저장을 해도 됩니다. 저장하고 닫아도 되고. 자, 이번에는 차로 끝나는 쿼리 문제들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차로 끝나는 상품이 아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다라는 기호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대상으로 판매자별 상품 내역을 조회하는 크로스텝 쿼리를 작성하시오. 자, 쿼리가 테이블이 3개나 주어져 있어요. 자, 크로스텝 쿼리는 일반적으로 만들기에서 자, 여기에 자, 만들기에서 쿼리 마법사의 크로스텝 쿼리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단 테이블이 1개만 주어진 경우. 그런데 헐, 테이블이 3개씩이나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일이 못 간다라는 거죠. 마법사로 못 가고 쿼리 디자인으로 이용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품, 그다음에 거래처, 판매 관리 3개의 테이블을 열었습니다. 자, 3개의 테이블을 열고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 좀 보기 좋게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물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크로스텝 쿼리는 자, 먼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값이죠, 값. 자, 그러면 위쪽은 뭐가 되는 건가요? 열입니다, 열. 자, 이쪽은 행이죠, 행.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건수를 나타내는 이 부분도 행머리 글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행머리 글이 2개, 열머리 글은 반드시 하나입니다. 값도 하나. 자, 행머리 글은 최대 3개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를 토대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름이 와야 됩니다. 이름. 자, 그 다음에 건수는 건수, 인원수, 개수, 그건 아무거나 와도 됩니다. 우선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결명자, 로즈마리, 이거는 상품명이겠죠. 상품명. 자, 그 다음에 역시 문제에서, 특별한 내역을, 어떤 걸 지시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우선, 내역을 조회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자, 상품, 여기서 아무거나 한번 넣어볼까요? 구분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뭐를 만들어야 돼요? 크로스텝 쿼리를 만들어야 돼요. 크로스텝 쿼리를. 자, 그러면 크로스텝에서 여기는 행이어야 됩니다. 행. 여기는 상품명은 열이어야 되죠. 여기는 값이어야 돼요. 그런데 구분이 값인가요? 구분은 아까 문자였죠. 자, 그러면 값이 나올 부분. 자, 여기를 보니까 판매 건수 이렇게 나와 있고 수량을 한번 넣어볼까요? 수량. 자, 수량. 얘는 한번 필요 없습니다. 자, 수량. 개수 값이 나와야 되니까 뭔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는 개수로 한번 가볼까요? 자, 개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랬더니 11111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합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합계로. 자, 기본적으로 합계로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맞는 건가요? 대충 결명자 30. 그런데 결명자 30은 맞고, 자, 여기 50도 맞고, 그런데 국화자가 필요 없죠? 그런데 왜 국화자가 있죠? 문제에서 차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랬습니다. 차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러면 얘네들은 빼라는 거죠. 국화차, 녹차, 보이차, 차로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밑에다가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품명 중에서, 자, 상품명이면은 마지막 차라는 말은 마지막 한 글자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라이트 상품명, 1이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조건으로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
뭐가 아니다? 차가 아니다.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결명자, 로즈마리, 율무, 자스민. 맞죠? 수량도 모두 맞는 것 같아요. 자, 수량에 대한 합계. 문제에서 수량에 대한 합계라는 말은 별도로 지시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럼 결과에 맞춰서 이것저것 좀 건드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판매 건수에 대한 행머리글 한 번 더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건수는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자, 안 쓴 거 여기서 뭐 거래처, 제품, 판매 관리. 거래처, 제품, 판매 관리 다 한 번씩은 썼네요. 그러면 아무거나 상품 코드를 넣어볼까요? 자, 상품 코드를 넣고, 자, 얘는 행머리글로 들어가야 되겠죠. 행머리글. 자, 그리고 얘도 개수로 들어가겠습니다.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1111 건이 들어와야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가 판매 건수라고 들어와야 됩니다. 판매 건수. 자, 그러면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여기서, 먼저, 판매 건수라는 이름으로 콜론. 자, 여기는 꼭 상품 코드가 아니어도 된다는 겁니다. 아무거나 들어와도 돼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판매 건수. 그런데 이제 뒤에 건이 안 붙어 있어요. 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건을 넣어줘야 되는데, 현재 그림을 보니까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어요. 오른쪽. 만약에 1건이 왼쪽 정렬이 되어 있다. 그러면 엔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건을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재는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엔드 연산자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행머리글이죠. 열머리글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면 속성의 형식이 없습니다. 열머리글은 속성이 없어요. 그러나 행머리글은 형식이 있습니다. 형식이. 자, 그래서 0건이라고 입력을 하면 건 앞에는 통화기호가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통화기호는 뒤에 한 문자를 그대로 표시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이 들어왔죠. 만약에 문제에서 자,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었다 라고 한다면 여기 뒤에다가 자, 엔드 연산자 건 이렇게 넣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왼쪽 정렬로 오겠죠. 왼쪽 정렬로 문자 형태로. 그런데 지금은 오른쪽 정렬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건. 전부 다 맞죠? 자, 그리고 얘가 꼭 두 번째로 와야 되느냐? 상관은 없습니다.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 있죠. 차. 여기 밑에다가 얘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해서 상품명 밑에다가 자,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또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하면. 자, 이거 빼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교환을 준비했습니다. 자, 교환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페이지 필드 기호는 직접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봤고, 자, 일부라든가 포함, 문제에서 일부 어떤 걸 포함하면은 like를 반드시 쓰고 이 기호, 별표 기호도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크로스텍 쿼리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개 이상의 테이블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크로스텍 쿼리 마법사가 아닌 쿼리 디자인을 이용한다. 개수는 꼭 상품 코드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이게 뒤에 있는데 우리는 끌어온 거죠.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둬도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는 일처럼 작성을 했죠. 자, 그런데 상품명 밑에다가 조건에다가 상품명 밑에 조건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작성을 하고 저장을 하고 나서 다시 쿼리를 열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둘 중에 아무거나 사용을 해도 됩니다. 단 값세는 조건을 밑에다가 바로 쓸 수 있다 없다? 자, 열머리글이라든가 행머리글에는 바로 아래 조건을 쓸 수 있지만 열머리글에는 바로 아래 조건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값세 조건을 써야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오른쪽으로 빼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통화기호도 자동으로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not like 차,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 차. 자,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바로 아래다가, 이런 형태에다가, 상품명 바로 아래다가, 자, 조건에다가 not like 따옴표하고 별표 차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역시 이렇게 작성을 하면 오른쪽으로 빠져서 상품명, 제품 조건 이렇게 해서 not like 차, 이런 형태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면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작성을 하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도 써도 되지만 값과 같은 경우, 특정한 경우에는 아래 조건을 못 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오른쪽에 빼서 정리해 주시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크로스텍 쿼리의 조건들 잘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쿼리의 이름을 저장만 해주시면 되겠죠. 쿼리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저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판매자별
상품 판매 내역. 자, 다 잘 해놓고 여기서 오타를 내버리면 아휴 큰일 나버리겠죠. 자, 조심해야 됩니다. 판매자별, 상품 판매자별, 상품 판매 내역. 자, 오타 없이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로스스텝 쿼리를 정리를 해봤고, 자, 두 번째 문제. 다음과 같은 매개 변수 형태로 자, 쿼리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자, 주어진 테이블은 거래처와 판매관리 테이블입니다. 자, 다시 쿼리 디자인을 열고, 자, 거래처와 판매관리 테이블을 열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필요한 거, 이름, 그 다음에 전화번호, 그 다음에 판매 건수는 아무거나 되라고 그랬습니다. 자, 판매 일자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수량 합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판매 일자가 아니라 판매 건수로 나와야 되는 거죠. 판매 건수, 콜론. 자, 이거는 카운트할 필드명이고 실제 화면에 보여지는 겁니다. 역시 수량으로 합계를 구하지만 앞에서 수량 합계가 나와야 되겠죠. 자, 수량 합계 콜론.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매개 변수를 나타내야 되겠죠. 줘야 할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이름 아래쪽에다가 자, 매개 변수 형태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줘야 할 자,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누구의 이름을 입력을 해야 돼요? 김원설의 이름을 입력해야 돼요. 김원설. 여기는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는 4개가 나오네요. 또 4개인데 하나씩 나오네요. 자, 건수 4개 370. 여기는 다 합쳐져야 되는데 따로따로 나와요. 아, 요약을 안 한 거예요. 요약을.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요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약. 자, 요약을 해서 얘네는 뭘로? 개수로. 자, 얘네는 뭘로? 합계로 이렇게 나타나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원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교환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요약 쿼리는 단순 계산이 아니라 그룹별 개수. 자, 이름하고 뭐 전화번호에 따른 건수, 합계. 자, 아까 우리가 합계를 구해야 되는데 합계를 못 구하죠. 요약이 없으면. 그래서 이럴 때, 자, 이런 계산을 할 때 요약 쿼리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단순 쿼리는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쭉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요약 쿼리와 함께 매개 변수 쿼리를 해봤습니다. 자, 다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쿼리의 이름은 판매자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판매자 정보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쿼리 마지막 문제, select case 문제. 자, 2012년 2회 때 문제도 select case 3회 때인가요? select case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select case가 나왔습니다. 자, 판매관리 폼을 열어보겠습니다. 판매관리 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갑니다. TXT 할인율 이거 같아요. 자, 속성에 들어가서 보시면 TXT 할인율 이름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클릭이면 바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들어가면 되지만 더블 클릭입니다. 그래서 이벤트에 들어와서 더블 클릭 여기 있습니다. on DBL 클릭으로 들어갑니다. 점점점 코드 작성기. 여기 이벤트 프로시저라는 말이 있으니까 자, 코드 작성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더블 클릭 TXT 할인율 더블 클릭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select case 문을 이용을 하는데 뭐를 이용해서? TXT 할인율을 통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select case 뭐를 이용해서? TXT 할인율을 통해서. 자, TXT 할인율을 통해서 수량이 1부터 49 이하이면 0%. 뭐가? 할인율. TXT 할인율이라는 거죠. 자, 여기도 잠시 교환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면은 수량이라는 조건으로 가네요. TXT 할인율이 아니라 TXT 할인율의 결과를 표시하는 거고 수량이 1부터 49면 0%. 자, 여기서 보시면 프로시저에서는 액세스 프로시저라든가 엑셀 VBA에서는 퍼센트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0 그냥 0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3%면 100분율이니까 0.03, 5%면 0.05, 1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is가 들어가 있네요. 앞에서 우리가 케이스 이사라고 했었죠. 이사 과장 이렇게 문자인 경우에는 따옴표를 칩니다. 그런데 A, B 한 문자인 경우에는 작은 따옴표를 칩니다. 자, 그래서 두 글자 이상은 따옴표, 한 글자는 싱글 따옴표,
또 만약에 얘가 숫자였다. 그러면 단순 숫자였다. 1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러면 is는 뭐냐? 구간값. 뭐보다 작다, 크다. 대소 비교를 할 때는 반드시 is를 써야 되는 겁니다. is. 자, 그래서 case is 뒤에는 대소 비교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case 100에서 200까지 그러면 100 to 200. 자, and 있죠. and. A and B. A and B를 여기서는 to로 씁니다. 100부터 200까지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다가 txt 할인율을 우리는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조건이 뭐예요? 수량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수량에 따라서. 자, 그래서 케이스. 자, 케이스인 경우에는 뭐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먼저 자, is 얼마 이하이면 49 이하이면입니다. 자, 1부터 49까지는 0%라고 했어요. 뭐가? txt 할인율이. 자, 탭을 한번 넣어주는 건 그냥 보기 좋게 넣어주는 겁니다. 꼭 안 넣어도 됩니다. 자, 0.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 붙여넣기, 붙여넣기, 붙여넣기.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9보다 작으면 0%, 99보다 작으면 같거나 작으면이죠. 99보다 작거나 같으면 0.03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번에는 99보다 작거나 같으면이 아니라 149보다 작거나 같으면 0.05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150 이상이면 이라고 되어 있죠. 150 이상은 마지막 else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else로 들어가서 10%니까 0.1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end select. 자, end select로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교환을 한번 잠깐 또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작은 값을 기준으로 가고 있죠. 자, 작은 것보다는 작고 큰 것보다는 큰 거 반대부터 온 겁니다. 자, 150부터 온 거죠. 150부터 오면은 1%, 100보다 자, 여기는 100 이상이면 0.5%, 50 이상이면 0.3%. 자, 나머지 else가 되겠죠. else는 0%. 자, 그래서 작은 것보다는 작은 걸로, 작은 것보다는 작은 걸로, 큰 것보다는 큰 거별로 두 가지 형태로 모두 작성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량, txt 수량. 여기서 수량, 여기 txt 수량. 앞에 우리가 3회 때는 txt 수량이었었죠. 그러나 여기는 결과값에는 컨트롤 이름, txt 할인율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 위에는 자, 수량도 되고 txt 수량도 되지만 자, 그리고 여기서 %는 직접 쓸 수 없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과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할인율이 결과가 없습니다. 클릭을 해도 변화가 없죠. 왜? 문제에서 더블 클릭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더블 클릭을 해봐야 되겠죠. 더블 클릭 5%. 왜? 자, 120 이상이니까, 120이니까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니까 5%. 자, 얘는 50이죠. 50에서 99니까 얘는 3% 나오네요. 자, 또 어디 150짜리 한번 봐볼까요? 150 이상이면 얘는 10%. 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과를 최종 확인한 후 저장하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이 하셨고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 또 기출문제를 가지고 2의 기출문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